안녕하세요. 마철학가 김현숙의 살맛 나는 서재입니다. 음식 독서 365일 매일 낭독. 오늘은 멋편의 세 번째 책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미식의 테크놀로지를 소개합니다. 최지 요식기 지음, 김현숙 번역, 중앙북스에서 2009년에 펴냈고 2016년에 재출간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번역했던 2009년 일본에서 츠지조리사 전문학교와 알랭 듀카스 그룹의 조인트 벤처인 ADF 쯔지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진정한 미식이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공부하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셰프들이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추천되기도 하여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일본 츠지조리사 전문학교 츠지 요식기 교장은 이 책의 타이틀인 미식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표현하면 가스트로노미, 미식은 단지 부자들을 위한 화려한 식사가 아니라 음식에 있어서 문화적인 행위가 곧 미식이자 가스트로노미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분명 어느 정도의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안정, 그리고 자유가 없다면 미식은 결코 성장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음악을 비롯한 예술 전반이 그렇듯이 경제적인 풍요만이 미식의 성장 조건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술가가 우리 분야에서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요리사가 자신의 감성을 연마하여 매일매일 노력해야만 문화의 한 분야로서 미식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대하고 먹고 소비하는 일반인들이 미식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요리사나 소믈리에, 서비스 스태프들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그 나라의 미식 문화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럼 책 소개에 이어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읽겠습니다. 상위 1%를 매혹시킨 미슐랭 가이드 스타 셰프들의 성공 노하우는 과연 무엇일까? 세계 3대 요리 학교로 유명한 츠지조 그룹교 츠지 요식기 교장이 3년에 걸쳐 취재한 리포트 미슐랭 가이드 스타 셰프 6인의 성공 노하우 미식의 테크놀로지를 담은 세계를 움직이는 미식의 테크놀로지를 2016년 재출간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음식 비즈니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깨닫게 한다. 배려심에서 창조적인 요리를 만들어낸 데이비드 블레, 역경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킨 와쿠다 데츠야, 요리로 감동을 전달한 미셸 브라스, 세계화 전략에 그 나라의 개성을 살린 알랭 듀카스 등 6명의 요리사들이 최고의 음식을 만들고 세계적인 레스토랑으로 우뚝 서기 위해 겪은 고뇌의 과정은 한식이 세계 최고의 음식 아이템으로 진보하는 과정에서도 하나의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요리 세계에서 각기 다른 개성으로 성공을 이룬 그들의 노하우는 요리 세계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서 자신만의 성공 테크놀로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데이비드 블레이, 사람들에게 행복한 기억을 심어주는 블레이의 요리 비결을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결론은 이렇다. 우선 블레이의 요리 특징은 철저한 밑 준비에 있다. 블레는 재료를 한꺼번에 섞기 전에 각각의 재료를 졸여서 추출한 에센스를 모아 최종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맛으로 조합해 나가는 방법을 선택했다.
예를 들어 새우와 가리비 등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블레만의 독특한 소스인 오션 허벌 브로스는 클램 주스, 허브 퓨레, 토마토 워터 등 맛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를 따로따로 추출해서 밑준비를 해둔 뒤 마지막에 이것들을 섞어가면서 맛을 완성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각각의 재료가 가진 특유의 맛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한다. 각 재료의 어느 부분에서 단맛과 신맛, 쓴맛이 나는지 숙지한 뒤에 이것과 저것을 조합했을 때 어떤 맛이 나는지 머릿속으로 미리 설계하는 것.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조화이다. 요리는 머릿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맛을 설계해가는 세계라는 점에서 블레이가 좋아하는 베토벤의 작곡 기법과도 통한다. 귀가 들리지 않는 베토벤이 머릿속에서 음감을 구사해 복잡한 교향곡을 만들었듯이 하나하나의 악기 소리가 재료의 맛이 되어 최종적으로는 복잡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세련된 곡이 되고 요리가 되는 것이다. 요리가 자신의 감성과 딱 맞아 떨어졌을 때는 행복한 기분이 절로 듭니다. 이것은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반대로 감성과 맞지 않은 음악이라면 기분이 우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꺼버리고 싶겠죠.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은 똑같은 피망에서도 새로운 맛과 식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리는 손으로 느끼는 감각이 중요하다. 생산지, 농가가 같다 할지라도 월요일에 들어온 토마토와 금요일에 들어온 토마토가 다르다. 이처럼 숙성 상태나 산도와 당도가 미묘하게 다른 것은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니다. 때문에 요리사는 같은 요리를 만들더라도 그 맛을 섬세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손맛인데 이것은 레시피만으로 결코 표현할 수 없다. 책에서는 더더욱 배울 수 없고 오로지 현장에서 그것도 몸으로 익힐 수밖에 없다. 때로는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경우도 있다. 요리의 기초는 기본적인 연습을 계속 반복해야만 완성되고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응용을 할 수 있다. 튼튼한 기초 없이 응용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많은 요리사들은 충분히 경험하기도 전에 레스토랑을 열고 싶어 한다. 이에 대한 데이빗 블레이 생각은 이렇다. 셰프 또는 수셰프가 되기 전에는 레스토랑을 열지 않겠다고 각오해야만 합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배우는 기술을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 역할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레스토랑을 운영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블레는 항상 전진하지만 손님을 대하는 자세만큼은 언제나 극도로 겸손하다. 그는 절대 자신의 주장이나 메시지를 강요하지 않는다. 드러내지 않는 자연스러운 호화로움, 그 자체가 바로 블레이의 미식의 테크놀로지인 것이다. 블레는 손님을 맞이할 때마다 언제나 이 말을 떠올린다고 한다. 레스토랑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부디 행복하세요. 오늘은 제가 2009년에 번역하여 2016년에 재발간된 미식의 테크놀로지의 일부를 발췌하여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살맛 나는 세상
음식 독서 매일 낭독과 함께 몸, 맘, 맛, 멋, 알의 오방의 기쁨 가득 행복한 하루 되시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